네, 들으신 것처럼 끝을 모르던 올여름 폭염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앞으로도 열대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와 함께 앞으로 여름이 올해처럼 계속 이렇게 더울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폭염이 끝이 났는데요. 정말 끝을 모르게 이어질 것 같더니 끝날 때는 하루 만에 끝이 났네요. 네.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네, 아마 올여름 들어서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유난히도 덥고 길었던 올여름 폭염이 드디어 끝이 났고요. 또 밤잠 설치게 했던 열대야도 수그러들었습니다. 그간 더위 견디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어제는 비까지 내려서 선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늘하기까지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오르지만 그래도 바람이 선선해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대전은 29도, 대구는 28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지형적인 영향과 동풍이 불어오는 동해안에서는 최고 6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해안 일부에서는 내일까지 강풍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모처럼 폭염 없는 주말을 맞아서 나들이나 여행 가신 분들은 바닷가에서는 파도를 좀 각별히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비까지 오면은 더 선선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시원해지니까 언제 더웠나 싶은데 어르신들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런 더위는 살다 살다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각종 기록들도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저도 주변에서 올해 같은 더위는 처음 겪어본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각종 기록을 갈아치울 만큼 이번 더위 참 역대급이었는데요. 올해가 얼마나 더웠는지 수치로 좀 살펴보면 이번 달 전국의 평균 최고 기온이 33.3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난 1973년 이후 역대 1위에 해당하고요. 또 전국 평균 폭염 일수도 19.8일로 지난 1994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만 좀 비교해보면 서울의 폭염은 전국 평균보다 많은 24일이 발생을 했고 또 열대야는 무려 33일이 나타나서 역대 2위의 기록이 됐습니다. 더위가 워낙 극심하다 보니까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수도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00명을 넘었고요. 이 가운데 1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국 최고 기온은 경북 영천에서 39.6도까지 올라서 74년 만에 가장 뜨거웠고요. 비공식적으로는 경북 경산의 순주가 40.3도를 기록하면서 40도를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올여름 더위 정말 대단했었는데 보통 최악의 폭염으로 꼽는 것을 94년으로 얘기를 주로 하고 합니다. 아마도 2016년, 그러니까 올해는 94년만큼이나 더웠던 여름으로 두고두고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기록들이 세워졌는데 폭염이 끝이 나긴 했는데 피해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농가와 양식장의 피해가 무척 크다고요. 네, 극심했던 폭염만큼이나 피해도 좀 상당했습니다. 사람도 견디기 힘든데 야외에 있는 가축은 당연히 더 말할 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닭과 오리, 돼지 등 가축 400여만 마리가 이번 더위로 폐사를 했고요. 특히 올여름 더위가 정말 대단했던 것을 보여주는 예인데 바닷물 온도가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전국 각 해안의 양식장에서 현재까지 양식어류 피해가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 강수량이 역대 최소 수준을 보일 정도로 정말 메마른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영향으로 밭작물들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고 특히 일부 지역은 저수지가 말라버려서 농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비가 좀 내렸고 오늘도 좀 비가 예보돼 있는데 그나마 또 지난 장마 때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을 기록을 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지금 당장은 작년 같은 전국적인 가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도 현재까지 태풍이 하나도 오지 않았고요. 다음 달에도 평년 수준의 비만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상황이 좀 더 길게 이어진다면 다가오는 겨울 또
길게는 내년 봄에는 상당히 심각한 가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올여름 더위가 전례가 없었다 이렇게 자주 전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기상청 예보도 참 많이 빗나갔습니다. 네. 앞으로 내년 봄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년 여름에도 또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는 건가요? 네, 올여름 가뜩이나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 기상청 예보까지 연신 빗나가면서 체감더위가 훨씬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희망 고문하듯이 너무 예보가 자주 틀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날씨를 좀 전해드려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기상청의 예보 능력에 대해서 잇따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국가기관인 만큼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개선해서 지금 떨어진 신뢰를 좀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찌 보면 그만큼 올여름이 참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여름 폭염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국발 열파가 넘어오고 또 한반도 기류가 정체되면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자주 전해드렸었는데요. 특히 이 중국발 열파 같은 경우는 이제껏 우리나라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패턴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옆에서 예측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당연히 예보가 맞을 수 없었던 것이고요. 특히 뭐 기상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 못했다고 공식적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또 우리보다 예보 기술이 뛰어나다고 보는 이 미국이나 일본 모델에서도 똑같이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참고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여름인 것은 분명했었고요. 아직 이 열파가 어떤 요인으로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 중입니다. 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구 온난화와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얘기는 올해는 22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왔지만 내년에는 단 1년 만에 올해 같은 폭염이 또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경우 누진세 같은 것들이 많은 문제가 됐었는데 앞으로 폭염에 대한 뭐 체계적인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그래도 일단은 모처럼 선선해졌습니다. 올가을 날씨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극심한 폭염은 이제 좀 누그러졌지만 올여름 더위가 뭐 대단했던 것만큼 열기가 쉽게 가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음 주만 하더라도 낮 기온이 여전히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예년보다는 좀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런 고온 현상은 9월 하순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기상청은 10월까지도 평년보다는 기온이 높은 날이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다만 10월로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겠고요. 따라서 덥다기보다는 따뜻한 가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역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아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중반에서 후반쯤에는 대륙의 찬 공기들이 일찍 확장을 하면서 때이른 추위가 좀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늦가을부터는 엘니뇨의 반대 현상인 라니냐가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라니냐가 나타나는 해에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겨울이 좀 추웠던 경향이 있습니다. 네, 날씨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